3. 왕의 항해. 유스터스의 모습이 그렇게 지저분해 보인 까닭은 그리고 질도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면 자기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았겠지만 주위 환경이 너무나 화려하기 때문이었다. 먼저 그 주위 환경부터 묘사해야겠다. 질이 육지와 가까워지면서 본 육지 깊숙이 자리 잡은 산들 사이로 저녁 햇살이 평평한 잔디밭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잔디밭 저 멀리에는 풍향계가 햇빛에 반짝이고 수많은 탑과 첨탑으로 이루어진 더없이 아름다운 성이 우뚝 솟아 있었다. 잔디밭 가까이에는 하얀 대리석으로 만든 부두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배가 정박 중이었다. 금빛과 다홍빛의 뱃머리와 선미류가 높이 솟아있고 돛대 꼭대기에는 커다란 깃발이 나부끼고 있었으며 갑판에는 수많은 공기들이 물결치고 배전을 따라 은빛으로 반짝이는 방패들이 한 줄로 붙어있는 대형 범선이었다. 질 쪽으로 걸쳐져 있는 배다리 한 끝에는 막 배에 오르려는 노인 한 사람이 서 있었는데 노인은 열린 앞자락 사이로 은사슬 갑옷이 드러나는 화려한 진홍색 망토를 입고 있었다. 머리에는 얇은 황금고리가 얹혀 있었으며 양털처럼 하얀 턱수염은 허리께까지 내려와 있었다. 노인은 자기보다 젊어 보이는 화려한 차림의 어느 귀족의 어깨에다 한 손을 얹고 거의 똑바른 자세로 서 있었다. 그러나 누가 보기에도 그 귀족 역시 아주 늙고 연약했다. 마치 바람이라도 휙 불면 날아갈 것 같았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늙은 왕은 배에 오르기 전에 신하들에게 연설을 하려고 돌아섰는데 왕 바로 앞에는 바퀴 달린 의자가 있었다. 큰 사냥개보다 약간 큰 당나귀 한 마리가 메어진 그 의자에는 작고 뚱뚱한 난쟁이가 앉아 있었다. 차림새는 왕 못지않게 화려했지만 뚱뚱한 데다가 방석 사이에 웅크리고 앉아 있어서인지 아주 이질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마치 모피와 비단과 벨벳을 엉성하게 뭉쳐놓은 작은 꾸러미처럼 보였다. 그 난쟁이도 왕만큼이나 늙었지만 비교적 정정하고 건강해 보였으며 눈매가 아주 날카로웠다. 아무것도 쓰지 않은 가분수의 대머리가 석양을 받아 거대한 당구공처럼 반짝거렸다. 좀 더 뒤쪽에 반원을 그리고 서 있는 사람들은 질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왕의 신하들이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의상과 갑옷만으로도 충분히 볼만했다. 그 점에 관한 한 그들은 군중이라기보다는 화려한 꽃밭처럼 보이기까지 했다. 그러나 실제로 질의 눈과 입을 딱 벌어지게 한 것은 바로 사람들이었다.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맞는 말이라면 말이다. 왜냐하면 5명 가운데 1명꼴만 사람의 모습이었고 나머지는 우리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이다. 그 존재들이란 파우누스, 사티로스, 켄타우로스들이었는데 질은 전에 그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금방 알 수 있었다. 난쟁이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질이 잘 알고 있는 동물들도 많이 있었다. 곰, 오소리, 두더지, 표범, 생쥐, 그리고 온갖 새들. 그러나 그 동물들은 영국에서 그와 똑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동물들과는 아주 딴판이었고 그들 몇몇은 몸집이 훨씬 컸다. 예컨대 생쥐는 뒷다리로 서 있고 키가 60cm도 넘었다. 그런 점을 제외하더라도 그들은 죄다 달라 보였다. 여러분은 그들의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만으로도 그들이 우리처럼 말하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리라. 질은 속으로 세상에 전부 사실이었어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다음 순간 질은 때마침 군중들 바깥쪽으로 전혀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한두 명의 거인을 발견하고는 저들은 과연 사냥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아슬란과 그 표시들이 퍼뜩 떠올랐다. 지난 30분 동안 그 생각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질은 유스터스의 팔을 잡아채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유스터스, 스크러브, 빨리.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보여? 유스터스는 불쾌하다는 듯 내뱉었다. 그러는 데는 이유가 있었다. 뭐야, 너 다시 나타났네. 좀 조용히 할 수 없어? 너 때문에 잘 안 들리잖아. 멍청하게 굴지 마. 꾸물거릴 시간이 없어. 여기에 네 옛날 친구 누구 안 보여? 당장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할 게 있단 말이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질은 속이 탔다. 아슬란님이 그 사자가 너더러 그렇게 해야 한다고 했어.
그분을 만났어. 그랬어? 아슬라님이 뭘 했는데? 네가 나니아에서 맨 처음 만나는 사람은 너의 옛날 친구일 거라고. 그리고 넌 즉시 그 사람과 인사를 나누어야 한다고 하셨어. 글쎄, 난 다들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여기가 나니아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 전에 와봤다고 했잖아. 그렇다면 네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웃기지 마. 네가 그랬어. 제발 입 좀 다물고 저들이 뭐라고 하는지 좀 들어보자. 왕은 난쟁이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었으나 질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들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질이 보기에는 난쟁이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절레절레 흔들기만 할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왕은 소리를 높여 모든 신하들에게 외쳤다. 하지만 왕의 목소리는 너무 늙고 갈라져서 이번에도 역시 거의 알아들을 수가 없었으며 게다가 연설 내용도 질이 생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과 장소에 관한 것이라서 더욱 그랬다. 왕은 연설을 끝내자 몸을 구부려 난쟁이의 두 뺨에 입을 맞추고는 곧바로 몸을 고추세워 축복하듯이 오른손을 쳐들었다. 그러고는 천천히 힘없는 걸음으로 배다리를 건너 배에 올라탔다. 신하들은 왕의 출발에 몹시 동요한 듯 여기저기서 손수건을 꺼내들고 훌쩍거렸다. 배다리가 거치고 선미루에서 울리는 트럼펫 소리와 함께 배는 서서히 부두에 멀어져 갔다. 사실은 노로 젓는 큰 배가 이 배를 끌고 나가고 있었는데 질은 그 광경을 보지 못했다. 그때 자 하고 유스터스가 입을 떼는 순간 커다랗고 하얀 물체 하나가 허공을 가로질러 내려와 발치에 우뚝 서는 바람에 그만 말을 멈추고 말았다. 질은 잠깐 동안 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하얀 부엉이였는데 웬만한 난쟁이만큼이나 키가 컸다. 부엉이는 마치 근시인 것처럼 눈을 껌뻑이며 쳐다보다가 고개를 한쪽으로 살짝 기울이면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부엉부엉, 너희들은 누구야? 유스터스가 말했다. 내 이름은 유스터스 스크러브고 얘는 질폴이에요. 우리가 있는 이곳이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나니아 땅 케오페러벨 성. 지금 막 배를 탄 분이 왕이신가요? 부엉이는 큰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슬프게 말했다. 그렇지, 그렇지. 그런데 너희는 누구야? 너희 둘한테서 뭔가 마법의 힘 같은 게 느껴져. 너희가 여기 오는 걸 보았지. 날아오더구나. 남들은 왕을 전송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아무도 못 봤지, 나 말고는. 나만 우연히 너희들을 봤어. 날아오던데? 유스터스는 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아슬란님이 우리를 보냈어요. 부엉이는 깃털을 털며 말했다. 부엉부엉, 이른 초저녁에 나한테는 너무 벅찬 소리야. 난 해가 지기 전까지는 제정신이 아닌데. 이야기 속에 끼어들고 싶은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던 질이 더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우린 잃어버린 왕자를 찾으러 온 사람들이에요. 유스터스가 말했다. 난 처음 듣는 얘긴데 무슨 왕자? 부엉이가 말했다. 너희들 지금 당장 섭정관님께 가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어. 저기 당나귀 마차에 타고 계신 저분이야. 난쟁이 트럼프킨. 새는 돌아서서 뭐라뭐라 혼잣말을 하며 길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부엉, 어쩌나. 아직 정신을 차릴 수가 없네. 시간이 아직 너무 일러. 유스터스가 물었다. 왕의 이름이 뭐죠? 캐스피언 10세. 순간 질은 갑자기 유스터스의 걸음이 늦어지고 얼굴색이 이상하게 변하는 바람에 놀랐다. 질은 어떤 일에든 그렇게 파리하게 질린 유스터스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질이 미처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기도 전에 그들은 벌써 성으로 돌아가려고 당나귀 고삐를 막 정리하고 있던 난쟁이 앞에 이르렀다. 신하들의 무리도 이리저리 흩어져 운동 경기가 끝나고 몰려오는 사람들처럼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난쟁이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부엉이가 몸을 살짝 구부리더니 난쟁이의 귓가에 부리를 대고 말했다. 부엉, 에헴, 섭정관님. 난쟁이가 물었다. 저건 뭔가? 이방인입니다, 섭정관님. 이방인이라니 무슨 소리요? 내 눈엔 지저분한 꼬마 인간들인데 무슨 볼일로 왔지? 제 이름은 질이에요. 질이 앞으로 바싹 다가섰다.
질은 여기까지 오게 된 중요한 인물을 설명하려고 아주 열심히였다. 부엉이는 목청껏 소리쳤다. 저 여자아이는 질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여자아이들이 다 질 식사했다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어떤 여자아이들이? 누가 질 식사 시켰어? 여자아이는 하나뿐입니다, 섭정관님. 저 아이의 이름이 질입니다. 크게 말하시오, 크게. 내 귓전에다 앵앵거리지 말고. 누가 질 식사했다고? 부엉이가 악을 썼다. 아무도 안 죽었어요. 누구? 아무도 안 죽었어요. 알았어요, 알았어. 왜 소리는 지르고 그래? 내 귀가 그렇게 먹은 줄 아나? 나한테 와서 아무도 안 죽었다고 얘기하는 의도가 뭐요? 누가 죽었어야 할 이유라도 있어? 유스터스가 말했다. 섭정관님께 제가 유스터스라고 말씀드려주세요. 부엉이는 자기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악을 썼다. 저 남자아이는 유스터스입니다. 난쟁이는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유명무실? 응? 보기에도 정말 유명무실한 녀석이군. 그게 저 애를 궁정에 데려온 이유요? 응? 부엉이가 말했다. 유명무실이 아니고 유스터스요. 유식하다고? 저 애가? 이거야. 무슨 말을 하는지 통 모르겠군. 내가 한마디 하겠네. 글림패더 의장, 내가 젊었을 때에는 이 나라 말하는 짐승들과 새들이 말을 참 잘했지. 이렇게 자네처럼 우물쭈물 중얼중얼 속닥속닥 거리지 않았단 말이오. 그런 건 단 한순간도 용납되지 않았을 걸세. 단 한순간도. 우르누스, 내 보청기를 가져와라. 이제까지 난쟁이 옆에 조용히 서 있던 작은 파우누스가 섭정관에게 은으로 만든 나팔 모양의 보청기를 건네주었다. 그것은 뱀 모양의 나팔 악기처럼 생겨서 나팔의 관이 난쟁이의 목에 딱 알맞게 감겼다. 난쟁이가 나팔 보청기를 장치하고 있는 동안 부엉이 글림패더가 갑자기 아이들에게 속삭였다. 이제 머리가 좀 맑아지는군. 잃어버린 왕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마. 내가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그건 안 되지. 안 되고 말고 부엉. 어휴, 세상에. 난쟁이가 말했다. 자, 글림패더 의장, 할 말이 있으면 어디 해보시게. 숨을 크게 들이쉬고 너무 서둘러 얘기하지 말고. 난쟁이가 갑작스레 기침을 했지만 글림패더는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 이 이방인들이 아슬란의 명을 받아 나니아의 성으로 왔다고 차근차근 설명했다. 난쟁이는 달라진 눈초리로 아이들을 재빨리 훑어보고 나서 말했다. 아슬란님께서 직접 보내셨다고, 응? 그리고 다른 곳에서? 이 세계의 끝 너머에서 왔다고, 응? 유서스가 나팔 보청기에 대고 소리쳤다. 네, 섭정관님. 아담의 아들과 이브의 딸이란 말이지, 응? 그러나 실험학교의 학생들은 아담과 이브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던 터라 질과 유스터스는 이 말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난쟁이는 눈치챈 것 같지 않았다. 난쟁이는 한 사람씩 손을 잡고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를 한 뒤 말했다. 자, 얘들아, 너희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나의 가엾은 주인이신 왕께서 이 순간 7섬으로 항해를 나가시지 않았더라면 너희들이 온 것을 무척 기뻐하셨을 게다. 잠깐이나마 전하께 젊음을 되찾게 해드릴 수 있었을 텐데. 자, 이제 저녁 시간이다. 내일 아침 회의에서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는지 나한테 말해주렴. 글림패더 의장, 이 아이들에게 침실과 적당한 옷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최고급으로 제공해주게. 그리고 글림패더, 귀 좀. 난쟁이는 부엉이의 머리에 입을 바싹 갖다 대고 아이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귓속말을 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가는 귀가 먹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난쟁이 역시 자기 목소리의 크기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탓에 두 아이 다 난쟁이 트럼프킨이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었다. 저 애들이 깨끗이 씻는지 잘 살펴봐. 그러고는 트럼프킨이 당나귀를 살짝 건드리자 당나귀는 삐둥삐둥 살찐 작은 짐승이었다. 당나귀는 성을 향해 총총 걸음인지 어기적거리는 걸음인지 모를 어중간한 모습으로 출발했고 파우누스와 부엉이와 아이들은 그 뒤를 따라 조금 천천히 걸어갔다. 해는 이미 저물었고 저녁 공기는 쌀쌀해지고 있었다. 그들은 잔디밭을 가로질러 과수원을 지나 성문이 활짝 열려있는 케어 페러벨의 북문으로 향했다. 성문 안으로 풀이 무성한 안뜰이 보였고
오른쪽에 있는 커다란 홀의 유리창과 바로 앞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수많은 건물들에서는 이미 불빛이 내비치고 있었다. 부엉이는 일행을 그 안으로 인도하더니 아주 인상 좋은 한 사람을 불러 질을 보살펴주라고 했다. 그 여자는 질보다 훨씬 말랐고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틀림없이 다른 큰 어른이었고 버드나무처럼 우아했다. 그리고 머릿결 또한 버드나무 같았으며 그 속에는 마치 이끼가 껴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 여자는 질을 작은 탑 속의 둥근 방으로 데려갔는데 그 방 안에는 바닥이 움푹 들어간 작은 욕조가 있었고 펑퍼짐한 난로에서는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는 장작들이 타고 있었으며 아치형 천장에는 은사실로 늘어뜨린 등이 달려 있었다. 창문은 신기하게도 나니아의 서쪽으로 나 있었는데 그 창을 통해 멀리 산 뒤로 아직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 저녁노래 벌건 잔해가 내다보였다. 질은 그 광경을 보고 모험에 대한 갈망이 더 커졌으며 지금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질은 목욕을 하고 나서 머리를 빗고 준비해 놓은 옷을 입었다. 촉감도 모양도 좋고 냄새도 좋고 움직일 때 나는 소리도 듣기 좋은 옷이었다. 질은 밖을 내다보려고 그 황홀한 창가로 다시 다가가다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그만 멈춰서고 말았다. 들어오세요. 그러자 역시 목욕을 하고 나니아의 옷으로 화사하게 차려입은 유스터스가 들어왔다. 그러나 유스터스는 그 옷을 썩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가 아니었다. 유스터스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아, 이제야 찾았네. 너 찾느라고 무지 애먹었어. 이제 찾았잖아. 그런데 말이야 유스터스 스크러브. 정말이지 말로 표현하기엔 너무 근사하고 황홀하지 않니? 질은 아슬란이 일러준 표시와 잃어버린 왕자에 대해서는 잠시 새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러자 유스터스가 말했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 그러고는 잠시 가만히 있다가 말을 이었다. 난 괜히 왔다 싶은데. 왜? 참을 수가 없어. 캐스피언 왕이 비실비실한 노인이 되다니. 그런 게 너무 두려워. 왜?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아, 넌 몰라. 넌 이해할 수 없을 거야. 내가 너한테 미처 말해주지 않았으니까. 이 세계와 우리 세계는 시간의 흐름이 달라. 무슨 뜻이야? 여기에서 보내는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조금 더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야. 이해하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리 오래 있어도 실험학교로 돌아가면 우리가 떠난 바로 그 순간으로 다시 가게 되는 거야. 그건 별로 재미없다. 아이, 조금만 있어. 자꾸 말을 막지 말고. 그리고 일단 우리 세계인 영국으로 돌아가면 여기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알 수 없어. 우리가 집에서 보낸 1년이 여기 나니아에서는 몇십 년일 수도 있어. 페번신의 사촌들이 다 설명해 주었는데 멍청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어. 지금 보니까 내가 지난번에 왔다 간 뒤로 약 70년 정도. 그러니까 나니아 횟수로 그렇게 흐른 거야. 이제 알겠어? 지금 돌아와서 보니까 캐스피언 왕이 어느새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어 있잖아. 그렇다면 왕이 너의 옛 친구였단 말이야? 순간적으로 무시무시한 생각에 질의 머리를 스쳤다. 그럼 친구고 말고 사나이로서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친구였지. 지난번에 왔을 때 캐스피언 왕은 나보다 겨우 몇 살 위였어. 그런데 허연 턱수염이 난 그런 노인을 보면서 우리가 론 제도를 점령하던 날 아침에 혹은 바다뱀과 치열하게 싸우던 때의 캐스피언 왕을 기억해야 한다니. 아, 두려워. 차라리 돌아와서 캐스피언 왕이 죽어있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끔찍해. 질은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이 말했다. 아우, 그만해.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해. 우린 첫 번째 표시부터 그르쳤어. 물론 유스터스는 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질은 아슬란과의 대화와 4가지 표시들, 그리고 잃어버린 왕자를 찾아야 하는 자신들의 임무에 관해서 설명해 주었다. 이야기를 마친 질이 다시 한번 정리를 했다. 그러니까 알았지. 아슬란이 말한 것처럼 너는 옛 친구를 본 거야. 그리고 보자마자 그에게 가서 말을 걸었어야 했어. 하지만 네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모든 일이 잘못되고 있는 거야. 그렇지만 난 몰랐잖아. 내가 얘기하려 할 때 조용히 듣기만 했어도 아무런 일이 없었을 거야. 그래, 하지만 네가 그 절벽 끝에서 멍청하게 까불어서 나를 살인의 지경으로까지 몰고 가지만 않았어도. 그래, 살인이라고 말했어. 앞으로도 틈만 나면 그렇게 말할 거야. 그러니 좀 침착하게 굴란 말이야. 네가 제대로만 했으면 우리 둘이 같이 왔을 거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둘 다 알았을 거야. 캐스피언 왕이 네가 처음 본 사람인 것은 확실해? 나보다 몇 시간 전에 여기 도착했잖아. 다른 사람을 먼저 보지 않은 게 확실하냐고. 난 너보다 겨우 1분 먼저 도착했어. 아슬라님이 나보다 너를 더 힘껏 불었을 거야. 허비한 시간을 채우느라고. 네가 허비한 시간을. 왜 그렇게 못되게 구니 유스터스 스크러브? 어머, 이게 무슨 소리지? 그것은 저녁 식사를 알리는 성의 종소리였고 덕분에 대판 말싸움으로 발전할 것 같던 대화가 다행히 짧게 끝났다. 이때쯤에는 둘 다 너무나 왕성한 식욕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성 안에 커다란 홀에 차려진 저녁 식사는 두 아이가 난생 처음 먹어보는 훌륭한 만찬이었다. 유스터스는 물론 전에도 이 나라에 와 본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다에서 보냈기 때문에 나니아에서 베풀어지는 환대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다. 천장에 깃발들이 매달려 있었고 음식이 나올 때마다 팀파니와 트럼펫 연주자가 따라 나왔다. 생각만 해도 군침이 넘어가는 스프, 파벤더라고 하는 근사한 생선, 사슴고기, 공작고기, 파이, 아이스크림과 젤리, 과일, 호두, 온갖 종류의 포도주와 과일주들이 있었다. 유스터스조차 즐거워하며 대단하다고 인정했다. 다들 정신없이 실컷 먹고 마시자 눈먼 시인이 앞으로 나와 코르 왕자와 아라비스와 브레라는 이름을 가진 말에 얽힌 옛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 이야기는 말과 소년이라는 모험담으로 피터가 케어 페러벨 성의 제왕이었던 나니아 황금시대의 나니아와 칼로르멘과 그 주변 나라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들이다. 이 모험담은 들을 만한 가치가 있지만 지금은 그 이야기를 해줄 시간이 없다. 둘 다 입이 찢어지게 하품을 하며 2층 침실로 엉금엉금 기어 올라가면서 질이 말했다. 오늘 밤은 아주 잘 자겠다. 정말이지 참으로 바쁜 하루였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두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